안녕하십니까, 김옥수입니다.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정치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커피와 담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때마다 슈퍼를 자주 들리는데 그 시간대가 저녁때이다 보니까 뉴스 채널이 많이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뭐라 그러죠? 어쨌든 강아지를 남발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당은 다 각자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 당을 좋아하지만 둘 다 똑같이 강아지를 많이 부릅니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경기 또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죠. 서로가 잘하면 박수 소리가 안 나고 한쪽이 잘하고 한쪽이 못한데도 박수 소리가 안 날 텐데 서로가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소리가 난다는 느낌이 드네요. 리더가 되는 일은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편하다는 건가 봅니다. 서로 경쟁해서 대통령을 못해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둘이 여야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서로 간에 누가부터 노수로 보내느냐, 누가부터 살아남느냐, 누구부터 집어넣느냐 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네요.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왜 죽어야 되고 왜 태어나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사람은 왜 죽고 왜 태어나는가? 우주와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풀을 보면 풀이 봄에나 겨울에는 죽죠. 그거와 같이 사람도 똑같은 원리라라는 걸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을 깨닫게 되죠. 아주 어릴 적 어떤 동생이 저기 있는 태양 떠 있는 태양을 저 큰 강물에 집어넣으면 꺼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태양이 오기 전에 지금 벌써 타서 없어지고 먼지가 되었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보다 태양이 한참 큰 걸라.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로버트 태권브이나 그랜저 엑스나 그랜데이저나 그레이트 마지마나 마징가나 여러 가지 만화 영화를 보면서 로봇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사람이 낳고 죽음에 대해서 몸 늙어가지만 로봇은 늙지 않으니까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우산살을 보면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면 사람 손처럼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저런 우산살 원리로다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생각들도 많이 하고 다녔죠. 자, 우리가 어린 시절 초심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쟁과 혼란 속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미국은 경제 대통령 2명이나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2명의 기업 제갈량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갈 건데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트럼프를 무시합니다. 무시했지만은 트럼프는 2번이나 대통령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를 영상 속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경향이 좀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섬나라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이죠. 내가 잘못한 것은 몰라도 남이 잘못한 것은 잘 보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시켜 내가 잘못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지나가는 사람이 여자가 길을 물고 남자로 되지 않아도 모르는 경우도 그와 같은 것이죠. 제가 운전하다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뒷바퀴를 치면서 제가 3m 밑으로 틀어진 적이 있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도 또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제 차를 못 보고 밀고 들어왔을 때 제가 급하게 차선을 바깥으로 밀려나서 길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하마터면 길을 벗어나 논둑으로 떨어질 뻔했었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오빠는 저 사람한테 소리도 안 하고 욕도 안 질러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나도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 굳이 저 사람도 원한 감정을 갖고 있고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내가 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 비행장 사태는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았고 제 의견을 말해볼까 합니다. 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혹시 바이타에 콘크리트 블록다가 안 들어나가고 잘 부수지도 않고 비행기 주도 없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켰다는 것. 대체 방안으로 국토부의 인원을 쌍불가리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장기적으로 몸을 따보면 이거 이쯤이면 괜찮아, 이 정도까지 하면 괜찮아, 일을 하면서 전에는 꼼꼼히 하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면 안전불가시에 빠져들게 되죠. 젖어든다고 할까요? 두 번째로는 무한비행장을 설계한 자들, 그들이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방에 철새돌지에 무한비행장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모두 스트라이크가 당연히 발생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비행장을 설치했을까요? 뭔가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과 답변을 기다리고 원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겠죠. 못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피로 물든 목숨들의 대가를 치러야겠죠. 세 번째로는 무한비행장 관계자들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자들은 유지를 잘해야 할 관리의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의무를 취하지 못하고 세대를 쫓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사고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외교 때 사용했던 차량이 제가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구호가 있듯이 유지 보수를 잘 해와서 몇 대 차도 몇 대가 있었는데 그만치 유지가 된다는 것.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전쟁이 나면 가장부터 방송국을 점령해서 언론에 홍합을 해서 정당성, 전쟁의 정당성과 우리가 장악했다는 걸 알리는 일을 가장 중요시하죠. 무한비행장 참사 시 모든 지상파 매체들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방송을 하다못해 화면까지 다 똑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이 채널 틀어도 그 내용 저 채널을 틀어도 그 채널을 틀어도 다 똑같은 내용으로 다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모든 면을 한쪽에서 있어서 누가 우세하다면 그쪽에 줄을 서서 그쪽 편에 서서 방송을 하는 느낌이 맞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같은 방송사에서도 한 팀은 이쪽에서 방향에서 생각을 해서 촬영할 수도 있고 저쪽 방향에서 촬영해서 서로 각기 다른 방향에서 시선을 꽂게끔 만드는 방송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편파적인 방송이 되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슬레가 되는 것 같아요. 정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치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정부 상태에서 언론도 무정부 상태를 더욱더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파 싸움에 언론도 부추
부추기고 같이 놀아난다는 느낌이 받는 느낌이랄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지금 휴진 상태라는 걸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모습이 옛날의 당파 싸움도 망국에 이르기 직전 단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고조선은 당파 싸움에 왕을 죽이고 나라를 갖다 바쳤죠. 삼국시대나 후삼국시대나 모두 당파 싸움에서 자매라고 말았습니다. 당파 싸움은 부정부패로 타락에 의해서 자매라는 경우도 있지만 당파 싸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같은 경우도 하나의 통치자의 힘에 의해서 나라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번영되고 가장 큰 나라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당파 싸움이라는 존재도 하나죠. 그 뒤로 이승이 죽고 축천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황제로서 아들까지 견제하 자식을 왕으로 세웠다. 자기가 직접 통치하게 되는 여황제까지 누리게 된 여자이죠. 그때 또한 고구려를 명망시키고 가장 번영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 사람의 힘으로 중국 대륙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번영을 누리고 가장 빨리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을 하고 있으면 당원들의 싸움에 의해서 왕의 기세가 늘려 왕은 눈치만 보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죠. 조선 선조시대 보면 신진사대들이 세력을 이루어 홍구파와 살인파를 이뤘습니다. 홍구파가 쇠퇴되면서 살인파, 당파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홍구파와 살인파의 당파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같은 살인파에서도 공당 정치를 형성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고 북인과 난민으로 다 나뉘어지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싸우는 형태의 여태까지 발전하다 망하고 하는 똑같은 주기를 연겁과 회전하는 방식, 궤도 바퀴 돌아가듯이 회전하는 방식.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시기에 왔나 봅니다. 당파 싸움을 하면서 다시 쇠퇴의 길로 가려고 하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물 안에 개구리 아까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나 자신이 잘못한 건 몰라도 남이 잘못한 건 안다 라는 특성이 가장 강한 민족이 우리 민족일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을 보면 대만에 있는 사람이 친중파이냐 친미파이냐 이렇게 양갈래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친북이냐 친미냐라고 보고 있고 가장 공산화되기 쉬운 나라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갈아 엎어치는 국민들이 불떡이라서 왕을 갈아 엎어치는 이런 현상을 자주 일으키다 보니까 그게 좀 더 강화돼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공산화될 수 있는 유력한 나라로 보고 있죠. 왜냐면 국민선동원에서 나라를 금방 빈대떡 뒤집듯이 부다닥 뒤집으니까 가장 공산화하기 쉬운 나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제 3자로다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들도 한번 3자로 바깥에 나가서 한번 우리나라를 쳐다본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일까요? 친북이나 친미로 보일까요? 중국, 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이브리드 전쟁, 그림자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그림반도는 하이브리드 전쟁, 그림자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지금 자기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대통령 2명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하죠. 2명의 제갈공명, 경제 제갈공명이 들어서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자기 나라 경제를 살리고 자기 나라 중심적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만 하고 있다니 참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당 정치가 아닌 하나의 직결된 정치로다가 이 나라를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나라가 발전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정치 욕심은 그만 부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놈의 대통령과 그놈만 정권을 유지하는 게 뭐 그렇게 좋다고 머리 아픈 일에 골머리를 써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네요. 권력의 욕심을 담아야 권력으로 잃은 자는 또다시 권력으로 망합니다. 권력으로 잃은 자 권력으로 망한다. 나만이 권력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또 다른 사람도 권력을 원합니다. 권력을 버리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거 어떻습니까? 한심한 정치 그만하고 이제 당파 싸움 그만하고 당쟁 그만하고 하나의 정치로다가 이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무인항공기를 남조선 쪽으로다가 몇 번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는 남조선에 무인항공기를 보냈다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이미 몇 차례 무인항공기를 남조선에서 보냈고 오물풍선까지 여러 차례 내려보낸 적이 있죠. 우리 또한 북조선에 무인항공기를 못 보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냈다 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이랬다 저랬다 해갖고 뭐 내란죄를 일으키려고 일부러 시작했다라고 하려고 있는데 군사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군사보안으로서 그러한 중대한 일을 언론에서 떠들고 한다는 건 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인민공화국 병사들이 러시아 땅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우리에게는 전쟁이 일어나면 기회의 찬스이고 더더군다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지금이 기회라고 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적의 군사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침투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전쟁을 할 때 한 나라가 전쟁을 하기 전에 후반에 전력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 나라의 반대편에서도 전력을 끌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봐도 그렇죠. 지금 북한, 러시아에서도 북조선에서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물자와 포탄과 병력을 지원하면 후방에 남조선에서 밀고 들어올 거는 당연히 겁을 먹고 있겠죠. 겁을 먹는다기보다는 전쟁에 있어서 취약한 점이겠죠.
고구려가 전쟁할 때 수나라나 당나라를 견제할 때 돌골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서로 교전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맞춰 사신을 보내거나 이런 역사적 배경에 봐서도 당연한 일이겠죠.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지금 현재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거로다가 안심하고 러시아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실정은 임진년 병자호란과 같은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구파, 살인파, 동인, 서인, 남인, 북인으로 나뉘어져서 분단 정치를 할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단파 싸움하느냐 정신없습니다. 일본은 충분한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숙대밭을 밀은 적이 있죠. 순식간에 나라 전체를 다 잃었었습니다. 그나마 해안을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완전히 패망하지 않고 나라를 버틸 수 있었던 기만이었죠. 조선의 군사력도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수총과 칼로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왔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창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창이 있고 방어와 공격할 수 있는 창들이 있거나 아니면 수류탄과 같은 존재의 폭격이 있거나 파편을 이용해서 살상 무기를 확대할 수 있는 무기라든가 소총과 같은 화상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과 그리고 신기전이라고 다연장 로켓의 개념, 지금의 다연장 로켓 개념과 로켓 미사일 개념 무기도 있었죠. 그만치 탱크 같은 우마에 덮개를 씌워서 군대군대군이 뚫어서 화성총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탱커 같은 개념의 무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앞에 방어벽이 있고 우마에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창이 달려있는 우마로 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장기가 있었는데 보다 월등한 군사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은 일본한테 상대가 안 됐었죠. 그만치 인기와 군사력 훈련에 있어서 상당히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지금처럼 단파 싸움을 하면서 좀 준비와 대비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겠죠. 해군에 있어서도 철갑선이라고 거북선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란 모두가 알고 수 있는 거북선이나 판옥선 하나, 거북선이 없어도 판옥선 하나로도 일본의 배들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강한 배로다가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졌듯이 다른 어떤 외세 지금처럼 무정부 상태에서 단파 싸움을 한다면 강한 군사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역사적 배경으로 봐서도 똑같은 일을 또 겪어왔던 우리 역사가 반복의 순환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준비를 못 해왔기 때문에 멸망과 패망으로 여러 번의 멸망과 패망으로 나라가 뺏기고 지금의 한반도 땅에 이르렀습니다. 대륙의 큰 대륙의 만주벌판으로만 고구렸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넓은 만리장성까지 중대 북방이 거의 우리가 몽골계의 유력 개의 민족이다 보니까 몽골 쪽으로 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우리 땅이라고 봐도 가안이 아닌데 모든 땅을 뺏겨가면서 밑으로 내려와 지금의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거죠. 그마치 우리 민족 단합된 정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분산돼갖고 어떻게 보면 민족들이 개별적으로는 똑똑하지만 단합이 안 된다는 거. 사고기 많으면 산이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산으로 배가 가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에서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최대한 객관성 있게 참전으로 볼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군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군인은 우회 상관의 명령 묵종하게 이루어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사령부에서 군 지휘자가 만약에 명령을 한다면 그거에 따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방송에 너무 군인들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여기서 많은 추궁당하고 그 군인은 시키는 대로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게 군인입니다. 군대 특성상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하고 방송에서 떠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러네요. 그 군인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움직이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직업이고 그렇지 않고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복종한다면 그것은 그 군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거에 전쟁에 있어서 패망에 가는 길로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군대 있을 때도 제 사령관과 제 중대장과 저희가 알고 있는 중대장 외 타 부대에서 이병수를 들어오게 되면 제 직속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차는 검은 검시와 신분증을 제시해서 받아갖고 나갈 때 신분증을 받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군대에서 욕 많이 먹습니다. 이병장소에서 신분증을 받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 새끼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그 욕을 다 받고 신분증을 받아서 내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대할 때쯤 되니까 병 근무 잘 썼다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와 같이 군대는 직속상관의 집계로 내려온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군들의 특성입니다. 위에서 내 위에 올라가다 보면 최고의 우두머리인 군통자까지 가겠죠. 군대는 특성이 원래 그럽니다. 다른 중대장보다 내 중대장을 우선시하고 내 중대장을 믿고 따르는 게 군인의 특성이죠.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운영에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장갑차는 후진하고 병사들은 전진하다 나중에 병사들이 다시 장갑차를 쫓아가면서 괴멸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모든 죽든 살든 돌격 앞으로 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는데 오합지졸로다가 명령을 복종한다는 것은 제 생각님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이랬다 저랬다 따졌다는 군인의 자질이 없다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직속상관이나 모든 사령관이나 모든 분이 왔을 때도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근무 중에 유일하게 내 직속상관이나 군 총수권자를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그게 경계근무이죠. 그리고 북조선을 바라보면서 경계근무하면서 격려를 한 거나 만약에 시선을 바꿔서 사령관 쪽을 쳐다본다든가 이럴 때는 경계근무에 실패한 자로 보게 되겠죠. 그만치 군대에서
유일하게 직수상관에게 직수상관을 무시하신 거는 경계조세에서 경계를 쓸 때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그래서 명령을 받았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됐을 땐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안법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군대에서는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항명의 준환으로 역적에 가깝습니다. 시상에서 항명은 즉결 심판입니다. 총사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 생각했을 때는 항명을 해야 됩니다. 항명을 하면 소리의 뜻이 틀리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상관을 반대하는 군 부대원들도 있을 겁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대치상황에, 전시상황에서 서로 아군끼리 총을 겨누고 대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자멸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서로 우왕좌왕해서 자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진하는 자와 후진하는 자, 공격을 가하는 자와 후퇴하는 자들이 뒤섞여서 전쟁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자멸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우리 군도 지금과 같은 법규를 했을 때 상관에 반응해서 후퇴를 하는 경우와 전진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만들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상황에서 적에게 노출돼서 자멸하는 경우가 많았죠. 러시아의 북한군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북한들은 명령 불복주의라는 없습니다. 오로지 공격과 진군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과 실을 따지고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서는 이것은 후퇴를 할 건가 전진을 할 건가를 결정하다 보면 너무 늦죠. 현대전에서는. 과거는 과거 전쟁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활과 화살을 사용해서 너무나지 진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철수를 하고 생각할 수 여유가 있지만, 현대전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판단력과 빠른 주의관의 능력에 따라서 전제의 승패를 잡아줘. 이성계가 공과 실을 따져서 넘어가서 싸우는 게 이득이 별로 되는 게 없으니까 위화도 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후퇴는 곧 죽음입니다. 먼 거리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후퇴가 더 위험하고 더 패배할 수 있는 경향이 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옛날에 유령이라고 핵잠수함에서 핵 버튼을 눌러야 되나 안 눌러야 되나에 대해서 서로 총을 겨누고 두 패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준전쟁 상태로 들어간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신속하게 적의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한 결정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멸을 하죠. 지금 속도전과 아주 빠른 속도의 전쟁을 현대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숙지해야 되는 것은 정찰 과정과 은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훈련소에서 배운 거는 산을 중첩되게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쳐다보는 관찰과 그 다음에 작전 명령하다에 있어서도 상당히 눈으로 봐갖고 지휘를 어느 지점에 무엇이 있고 높은 곳을 고지를 점령할 때 높은 폭이나 일제약진이나 어디에서 모여갖고 일제 공격을 하겠다, 현재 시간은 몇 시고 시간을 맞춰갖고 어디에서 몇 분 뒤에 어디서 만나겠다, 이런 내장 교육 가서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레이더나 모든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관측하는 동안에 우리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첨단 장비로다가 관측하고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우리 국군이 촛불을 겨루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정치를 하는지 국민학생도 그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일한 정치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답답한 정치꾼들의 내 속이 터져나올 것 같아 미칠 것 같아서 지금같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자, 모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